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드디어 제가 쓴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제가 작년에 청약 시장이 굉장히 핫할 때부터 썼던 책인데 어떻게 미루다 보니까 지금 나왔습니다. 자, 오늘 출간을 했고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그러면 요즘 자산 시장이 좋지 않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작년에 청약을 해보셨으면 아셨다시피 가점 낮으신 분들이 당첨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어요. 조금만 좋은 단지라고 하면 가점 커트라인이 69점에 형성이 되었고 경쟁률은 막 수백 대 1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이 얼마 없고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 당첨되기 좋은 시절은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청약에 관심이 없을 때, 이때 공부해서 당첨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공부를 놓아버리지 마시고요. 본인 가점이 애매한 40점, 50점대 이러한 분들이라 그러면 지금 공부하셔서 청약 당첨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책의 이름은 반드시 당첨되는 청약 비밀 노트로 제가 알고 있는 청약에 대한 내용들을 최대한 담아봤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막연하게 이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책을 써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긴 하네요. 근데 이 책이 한 336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 336페이지를 한 10번도 더 읽어본 것 같습니다. 진짜 수정을 한 1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고생하신 분은 이 황금부엉이 출판사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이 디자인도 전부 다 따주시고 교정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겉표지부터 속지까지 해서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오긴 했습니다. 다음으로 차례로 넘어가서 보면 총 파트는 5가지로 구성을 했고요. 가장 먼저 파트 1, 청약의 이론적인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려면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나한테 맞는 특별공급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파트 2에서는 모든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뤄봤고요. 그리고 파트 3에서는 파트 1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차례대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자, 파트 4로 넘어가게 되면 3기 신도시, 어떠한 시선으로 3기 신도시를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파트 5는 아파트 청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면서 플러스 알파로 민간임대, 오피스텔, 생숙, 상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은 파트고요. 아파트랑은 달리 대부분이 바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자, 단타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랑 달리 청약 당첨되고 나서 취소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어요. 여기 청약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하고는 다릅니다. 당첨되고 나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안 되거나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취소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노 리스크 청약이라고 적어놨고 아파트 외의 청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만 보면 청약 당첨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만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자, 제가 청약을 시작한 거는 2020년도부터 당첨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가 일단 시기적으로 제가 운이 상당히 좋긴 했습니다. 20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1년도에는 청약 시장이 굉장히 과열됐었죠. 제가 딱 과열되기 전부터 당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처음에 어머님 가점 64점 통장으로 위례에 당첨이 되었고, 자, 나머지 당첨된 곳들도 한 몇십 대 1의 경쟁률로 제 명의랑 제 동생 명의로 당첨이 됐었습니다. 자, 한 사람 명의로 6채를 갖기는 어렵죠. 한 사람 명의로 6채를 가지면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 선에서만 갖고 있고요. 자, 추가로 갖고 있는 아파트들은 민간임대, 확정 분양가가 정해져 있는 민간임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가점이 19점이었고 동생 가점은 13점이어서 무조건 추첨제를 노릴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청약시장을 보면 분위기가 좋지 않죠. 가점이 저처럼 낮고 특별 공급도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을 때를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뭐 부동산이 망한다, 청약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전입 의무를 없앤다고 그러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입주 시점에 직접 입주를 해야 됐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됐었는데 이런 걸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줄 수 없게끔 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당장 입주 시점에 거주할 필요 없이 나중에 거주 의무를 충족해도 되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부족하신 분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평수에서는 추첨제 물량도 늘린다고 합니다. 내가 가점이 낮은 2030 세대일지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고 내가 가진 자금으로 최대 분양가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시면서 첫 투자는 청약 당첨으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첫 투자를 주식이나 코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이런 분들이 대다수긴 하죠. 하지만 어차피 부동산이란 자산은 하방 경직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특히 신축 같은 경우엔 더 뛰어나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살아갈 공간은 꼭 필요한 필수제이기 때문에 첫 투자를 저는 이 청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성향은 일단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마다 개개인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액으로는 주식 투자도 해보고 코인 투자도 해보고 달러 투자, 다양한 투자도 해보시면서 본인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뭐부터 시작할지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가 발생하거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요동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양가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내려가진 않습니다. 어차피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고 자재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분양 가격은 오늘이 가장 저렴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다 플러스 허그 고분양가 관리도 받고 분양가 상한제도 받는 지역은 더더욱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청약 당첨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하루빨리 당첨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물론 기본적인 입지라든지 주변 시세 대비해서 얼마나 안전마진이 깔려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공부하고 청약을 해 보셔야겠죠. 본인 가점에서 최대한 가성비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당첨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점수가 50점이라고 그러면 딱 50점 커트라인 정도 형성되는데 이런 곳에 당첨이 돼야지 이 50점 가점을 갖고 커트라인이 35점에 형성된 곳 이런 곳에 쓰면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점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대학교 원서 쓸 때랑 똑같죠? 내 점수가 3등급이라고 하면 3등급에 딱 맞는 곳에 써야지 저 낮은 대학교 쓰면은 아깝습니다. 청약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처럼 불안한 시장에서 갭 투자하기에는 더 엄두가 안 나죠? 재개발 투자나 재건축 투자도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은 일단은 계약금만 있으면 되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자금적으로도 부담이 덜할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 대비해서 안전마진도 깔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서 안 될 이유를 자꾸 찾기보다는 가점이 낮아서 자금이 부족해서 내가 운이 없어서 등등 이런 것들을 찾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계속 안 될 이유만 찾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자산 시장에서 떠나고 있을 때 이러한 기회를 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이 세기 때문에 주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엄청 좋을 때는 사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다시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이게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분위기 좋을 때 사면 지금 당장은 조금씩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수익인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사면 당장은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위기 좋을 때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조금 다운됐을지라도 미리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접해보시면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이 좋은 게 실거주 1세대 1주택에 관해서는 12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른 자산들은 양도세가 발생하는 반면에 확실히 세금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충분히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야 되는 보금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거주용 1세대 1주택은 가장 먼저 마련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청약을 통해서 새 집을 마련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첫 투자는 변동성이 심한 자산들보다는 필수제인 부동산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당첨되신 분들의 후기를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러한 후기들도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반드시 당첨되는 청약 비밀노트 책은 예스24시, 인터파크, 알라딘 등등 다 들어갈 거예요. 책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하고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2022년도에는 이 화면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